우리 교과서 290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자, 정씨가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이거는 정해진 곳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영달의 신세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또는 뜨내기 신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 정씨의 대화를 봤을 때 정씨는 영달과 백화를 서로 이어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영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또 아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말뚝박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서 정착해서 살림 차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떠돌이 신세의 사람들에게는 어딘가 정착해서 살림을 차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자, 그 역의 바깥을 말하죠.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영달이 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리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이 말은 자, 자기에게는 살림을 차릴 만한 경제력이 없다. 그래서 그 정씨가 말한 그 제안을 거절의 의미를 담아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삼포에 같이 가실라우? 자, 이 말은 영달에게 갈 곳이 없으면 정씨의 고향인 삼포에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자, 1970년대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좀 돈이 좀 지금보단 가치가 있었겠죠. 저 여자를 보냅시다. 이 말은 자, 백화와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자, 이렇게 백화에게 줄 먹을 것을 표와 함께 샀습니다. 이런 행동도 영달이 백화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동이죠.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자, 지금 헤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자, 지금 헤어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한테 잘해준 영달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자, 이 말은 자기를 따라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자, 개찰구는 자, 입장권을 들고 입구에서 검사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다. 그래서 기차를 타러 가고 있는 장면을 의미하죠.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보퉁이,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묶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자, 아쉬움에 지금 이렇게 헤어지고 있습니다.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백화. 자, 술집에서 도망 나온 백화는 술집에서 쓰던 이름이 백화겠죠?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이렇게 자신의 본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본명을 밝힌다는 거는 이제 서로 유대감을 느낀 다음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세 사람이 신뢰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자, 정시와 영달을 의미하겠죠.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우리 소설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눈발, 이런 것은 그냥 소재가 아니라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연착,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다. 이런 뜻이죠. 자,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채 며칠이나 견디나? 자, 영다리가 백화를 생각하면서 내뱉은 말이죠.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요. 자, 백화를 보내놓고 백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영달의 성격을 우리가 알고 이게 대사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뚝뚝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백화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되겠어요. 그래서 백화에 대한 연민과 미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백화가 고향에 가더라도 사나흘도 못 배겨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자, 그 시골의 인정도 변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백화가 아마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랑할 것이다.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백화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짐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결말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합실에서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자,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도자는 불도저를 의미한다. 그래서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자동차니까 공사판에서 일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포에서요?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자, 고기잡이. 자, 과거의 삼포에서의 있었던 모습이죠. 감자나 매는데요. 자, 이거는 정씨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옛날 과거의 삼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루, 거기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자, 이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삼포의 모습을 노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의 삼포는 방뚝을 쌓고 트럭이 공사를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낸들 아나?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관광 호텔이라고 하는 소재는 자, 하층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자, 걱정스러워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이렇게 말했죠.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자, 나룻배, 과거의 삼포를 나타내는 소재가 되겠죠.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신장로, 자, 새로 만든 길이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넓게 새로 깐 길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신장로는 현재의 삼포를 의미하는 소재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룻배는 뭐에 쓰오?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자, 변고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많아지고 자연을
개발하다 보니까 뭔가 하늘을 잇는다. 이 말은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어버린 인간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도 낯설었다. 풍문. 자,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 노인에게서 들은 산포의 모습을 의미하겠죠. 자,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자, 이 부분. 자, 변해버린 고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정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 부분에서 나타난 산포는 자, 산업화로 인해서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있다. 고향의 안락함이 사라져버린 공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의 산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현재의 산포, 현재의 산포. 자, 그리고 저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노인이 하는 역할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의 역할은 자, 산포가 이미 관광지로 개발되고 변해버렸다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정씨와 영달은 산포에 도착한 것이 아니죠. 대합실에서 노인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았다. 노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역할, 노인이 하는 역할.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를 전달해준다.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를 전달해준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노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나타난 산포의 의미 또는 상징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과거의 산포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으로 자, 과거의 산포를 나타내는 소재는 고기잡이, 감자, 나룻배라는 소재가 나왔죠. 현재의 산포는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판으로 방뚝, 신장로, 관광호텔 같은 소재들이 현재의 산포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산포라고 하는 것이 떠돌이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었는데 자, 이제는 더 이상 산업화로 인해서 안락함을 잃어버린 그런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92페이지 마지막 부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자, 이거는 산포가 고향이 아닌 영달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영달에게 산포는 일자리를 얻는 공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씨는 노인의 말을 듣고 나서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인물들의 심리를 이해해 주겠습니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자, 노인에게서 전해들은 산포의 정보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자기가 생각하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씨가 고향 상실을 느끼고 영다리와 똑같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산업화가 초래한 정신적 고향 상실의 단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소설에서 이렇게 끝났다는 거는 자, 어떤 갈등 해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이 열린 결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서술 대상이 인물에서 기차로 전환되면서 여운을 남긴다.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정씨와 영달의 앞날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린 정씨의 내면 풍경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번째, 기차가 철로 위만 달리듯이 정씨와 영달의 처지도 정해진 운명임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 마지막 문장 열린 결말에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293쪽에 우리 빈칸 영달과 삼포라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교과서 2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영달, 정씨, 백화의 상황을 정리하고 공통점을 말해보자 이렇게 말했죠. 자, 영달, 정씨, 백화는 영달은 자, 공사판을 찾아다니는 뜨내기 노동자, 행동과 말은 거칠지만 따뜻한 인간미를 지니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합니다. 자, 정씨는 교도소에서 추록 후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고 있는 인물이고 생각이 깊고 인정이 많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백화는 술집에서 도망친 작부인데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인정이 많고 따뜻한 성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 근대화로 인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하층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2번은 자, 경제적 무능함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95페이지 2번에 1번 보면 자, 1970년대는 60년대부터 축적되어 온 경제개발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이다. 자, 산업화는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뒤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제시되겠죠. 농어촌의 해체, 농어민의 고향 상실, 도시 빈민층의 형성, 자,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 환경 문제, 농촌 공동체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자, 이번에 1번을 보겠습니다. 삼포의 변화된 모습, 예전에 섬이었으나 신장로가 생겨서 육지에서 쉽게 왕래할 수 있다. 관광호텔 등을 짓는 공사판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삼포가 상징하는 거는 페이지 291페이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970년대 시대 상황을 참고해서 정씨와 영달이 삼포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말해보자. 자, 산업화로 인해서 마음의 안식처인 삼포를 상실한 인물들이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 되겠죠. 3번, 삼포의 변화와 정씨와 영달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여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변해버린 삼포는 근대화로 인해서 본원적 가치가 훼손된 고향을 의미한다. 작가는 고향을 잃어버린 정씨와 영달을 통해서 그 당시 민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96페이지. 자, 2번 삼포 가는 길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모습에서의 유사점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현대사회는 개인화되면서 타인과의 유대감을 잃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 이 사건의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한 현대소설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결말 부분이 제시되어 있고, 자, 정씨와 영달이 겪는 갈등이 해소되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자, 이 마지막은 열린 결말로 이루어져 있고 사건이 해결이 되었다거나 갈등이 해소가 된 부분은 없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열린 결말에서는 이후의 사건은 독자의 상상력에 맡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작가가 결말 부분을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한 이유는 자, 앞으로 이들에게 고향 상실의 아픔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3번 심청전과 삼포 가는 길의 결말 부분을 비교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심청전에서는 심청이가 나중에 행복한 결말을 이루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삼포 가는 길에서는 이제 현대소설이 결말이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1970년대 문학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에 문학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도시 빈민층이 형성되고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현대인의 모습까지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런 것들이 1970년대 문학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포 가는 길은 1970년대 산업화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사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 인간적인 유대감을 담아내었다. 등장인물들의 결말을 여운을 남기는 장면으로 제시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힘든 삶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인데 고전소설의 권선징악적 결말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기차역과 관련된 단어 빈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머니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기다리며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기차가 30분이나 연착되는 바람에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개찰구로 몰려들어서 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영무원이 없이 정차만 하는 간이역에서 우리는 잠시 쉬기로 했다. 이렇게 빈칸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